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건 예정된 운명입니다. 정확한 그 장소, 정확한 그 시간에 말이죠.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당신이 보는 이 영상은 평범한 영상이 아닙니다.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한다면 당신도 그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미키쌤입니다. 내가 영어 문법을 잘 이해했는지 알아보려면 간단합니다. 문법을 노트 한 장에 정리한 후에 설명할 수 있으면 이해가 된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영문법 한 장 정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문법 비밀노트 첫 번째. 영어 시험에 뭐가 나온다고 했죠?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이 바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두 번째, 단어, 구, 절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각각의 쓰임과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영어 어순이 달라지죠. 평서문, 예를 들면 주어, 동사, 어순이라면 의문문, 비동사를 포함하는 의문문과 일반 동사일 때 조동사 do, does, did로 시작하는 의문문, 조동사 can, may 등 조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부가 의문문, 간접 의문문, 감탄문 등 어순이 중요하죠. 우리가 와우, 웁스 이런 감탄사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감탄문의 어순은 시험에 나오죠. 명사를 감탄하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과 형용사를 감탄하는 how로 시작하는 형용사가 감탄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아름다운 선생님이 있다니. 어순이 what, a,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What a beautiful teacher. 이 문장을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으로 바꾸면 how beautiful. 어순이 how, 형용사. 끝났죠.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도 역시 she, is. 주어 동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장 정리할 때 내가 감탄문을 한 장 정리한다고 하면은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뭐지? 어순이 시험에 나오죠. 쉬운 단어로 예문을 영작해서 기억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그 다음에 단어와 의미의 형태에 따라서 8가지로 나눠놓은 팔품사를 우리가 자세하게 배워볼 건데 각각의 단어의 개념은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각 단어에 밑줄이 그어졌을 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지를 한 장 정리에 모두 담아야 합니다.
팔품사에는 뭐가 있나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가 있는데 첫 번째, 명사는 뭘 명사라고 하죠? 이 명이 이름 명사죠. 이름 부를 수 있는 것, 사람, 사물,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것, 이름 부를 수 있는 건 다 명사예요. 명사의 종류에는 보통명사, 집합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고유명사가 있는데 이런 문법적인 용어는 시험에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럼 도대체 시험에 뭐가 나와요? 명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죠? 수의 개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명사가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지. 두 번째, 대명사.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인데 대명사의 종류에는 인칭, 소유, 지시, 죄기, 부정대명사가 있는데 대명사의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뭔가요? 도대체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지, 단수 명사를 대신하는 건지, 복수 명사를 대신하는 거지. 영어에서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을 하죠. 그리고 각각 인칭, 소유, 지시, 제기, 부정, 대명사에 뭐가 있는지가 한 장 정리되어져야 해요. 세 번째, 동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동이 움직일 동이에요. 동사가 하는 역할은 주어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서술해 주죠. 그래서 한 문장에 주어와 동사는 하나예요. 주어가 안 하면 동사도 하나죠. 동사가 또 나오려면 반드시 연결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는 연결어 파트에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그럼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인데 동사를 문장에서 구분하는 게 쉽나요? 쉽지 않죠. 뭐 때문에? 준동사 때문에. 동사가 품사가 바뀐 준동사 세 가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와 그 문장의 진짜 동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동사는 형식,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동사의 형식이 문장 구조를 결정하죠. 네. 그러니까 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될까요? 5가지를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 동사인지 아닌지. 두 번째, 동사 형식에 따라서 문장 구조가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수의 개념이 영어에서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동사에 s를 붙인다 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동사의 형태가 달라져요. 네 번째, 수동인지 능동인지, 주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직접 그 동작을 능동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수동 받는 거, 그래서 당하는 건지. 5번째, 시제. 시제에는 12가지 시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시제와 영어의 시제 구분이 달라요. 영어에 12가지 시제가 있는데 12가지 시제가 다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제에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기준 시제가 현재다. 그러면 과거 완료, had pp와는 쓸 수가 없죠. 기준 시제가 과거다. 그러면 과거보다 더 과거인. 한 문장에는 쓸 수가 없어요. 2문장, 비교하는 문장에 기준 시제가 과거인데 과거보다 더 과거를 쓰고 싶다. 그러면 had pp, 과거 완료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 완료는 해석으로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쓰는 부사구가 쭉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현재 완료와 완료 시제와 같이 쓰는 부사구가 정리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형용사와 부사. 형은 꾸밀 형, 용은 얼굴용이래. 얼굴을 꾸미죠.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는 얼굴 역할을 하는 게 어떤 품사일까요? 명사죠.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주요 역할을 하는 명사만 꾸며요. 형용사는 명사의 수량, 형태, 모양, 색깔 등 명사를 수식하면 우리가 형용사구나 라고 이해하면 쉽죠. 부사. 부사는 부가적인 말로 시간, 장소, 방법, 정도 등을 나타내는 말로 문법적으로 중요하진 않지만 내용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쉽게 도와주죠. 그러면 영어에 꾸며주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형용사 아니면 부사인데 형용사는 뭐만 꾸미죠? 명사만 꾸며요. 부사는 주로 동사를 꾸며주고요. 부사가 형용사 꾸미나요? 네. 부사가 부사 꾸미나요? 네. 부사가 문장 전체를 다 꾸미나요? 네. 그래서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며요. 그래서 시험에 항상 형용사나 부사에 밑줄을 긋고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구분하는 게 나오는데 형용사와 부사 파트를 구분하려면 동사 형식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져 있어야 해요. 비교는 뭘 비교하는 거죠? 네,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하는데 비교에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어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의 형태를 한 장 정리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연결어 역할하는 접속사. 우리가 접속사 종류에는 등위, 상관, 종속 접속사가 있고 종류를 쭉 한 장 정리하고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등위 접속사에는 5가지 and, or, but, so, for. 한 가지 단어가 한 가지 뜻으로 안 쓰이죠. and 무슨 뜻이죠? 그리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and는 그리고란 뜻도 있지만 명령문 다음에 and 블라블라블라 나오면 뭐뭐 해라 그러면 이란 뜻이죠. or. 우리 또는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명령문 다음에 or가 나오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뭐죠? and, or 이런 등위 접속사가 앞에 있으면 병렬 구조 물어보는 거야. 병렬 구조. 병렬 구조 반드시 시험에 나오죠. 전치사는 우리말하고 딱 매칭되는 게 없어요. 전치사는 뒤에 나오는 명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미리 표시를 해주는 건데 전사 플러스 명사는 대부분 부사구로 바뀌죠. 그래서 전치사 빈칸 넣기를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접속사와 전치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어에서 종속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오는데 전치사는 뒤에 명사만 나오죠. 예를 들면 뜻은 똑같은데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접속사에는 since, because, as 다음에는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오는 거고 뭐뭐 때문에 전치사 because of, owing to, due to 다음에는 명사만 나와요. 마지막 감탄사 interjection. 와우, oops. 어차피 감탄사는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럼 시험에 안 나오는구나. 정리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으로 시험에 100% 나오는 준동사 3가지. to 부정사, 동명사, 분사. 준동사는 뭘 준동사라고 하죠? 더 이상 동사는 아니야. 근데 동사가, 품사가 바뀌었지만 동사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to 부정사. to 부정사는 뭘 to 부정사라고 하죠? 내가 동사인데 다른 의미로 쓰고 싶어. 다른 품사로 쓰고 싶어.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다른 품사로 쓰고 싶을 때 앞에 to만 붙이면 얘가 명사도 됐다가 형용사도 됐다가 부사도 됐다가 더 이상 동사다 동사가 아니다? 동사는 아니에요. 한 문장에 주어 동사 하나라 그랬죠?
동명사는 우리가 동사인데 품사가 이제 뭘로 바뀐 거죠? 명사로 바뀐 거예요. 동사에다 ing만 붙이면 돼요. 품사는 명사, 해석이 뭐뭐 하는 것. 간단하죠? 분사는 두 가지가 있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 ing를 붙이고 과거 분사는 동사에다 ed를 붙이는데 현재 분사는 내용적으로 능동, 진행, 과거 분사는 수동, 우리가 완료라고 학습을 했죠. 그러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도 더 이상 동사다 아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품사가 형용사로 바뀌었는데 형용사의 역할이 뭐죠? 명사를 수식한대. 그러면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앞에서 수식하는지 뒤에서 수식하는지 언제 앞에서 수식하고 언제 뒤에서 수식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동사랑 준동사랑 구분하는 게 어려울까요? 투부정사는 우리가 동사 앞에 to를 쓰는데 to가 생략돼서 원형 부정사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동사와 형태가 똑같을 때 구분하기가 쉽지 않겠죠. 동사에 우리가 ing를 붙이면 동명사도 되고 또 현재 분사도 돼요. 그래서 이게 언제 동명사로 쓰이고 언제 현재 분사, 형용사로 쓰였는지 각각 쓰임, 용법을 구분하셔야 할 때 해석과 문장 형태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과거분사, 동사에다 ed 붙은 과거분사는 뭐랑 똑같죠? 동사의 과거형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그 동사에다 ed가 붙었을 때 이게 그 문장이 진짜 동사 과거형인지 아니면 동사가 형용사로 바뀐 과거분사 형용사인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모든 시험에 동사와 준동사를 구분하는 거는 100%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째, 문장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장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어로 주어는 subjective s로 표시하고 서술어는 동사 verb v로 표시하고 목적어는 objective o 주격 보어는 subjective complement c 목적격 보어는 objective complement o c로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한 장 정리에 들어가야 하는 문장 성분 관련 내용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류는 무엇이 있는지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 절에 무엇이 있는지 술술술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6번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어순 관련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데 도치, 강조, 특수구문 한 장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가정법이 무엇인지 영작, 우리나라 말 해석하고 가정법, 영작이 어떻게 다른지가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를 한 장 정리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영작할 수 있어야 해요. 안타깝게도 시중에 여러 영어 문법 교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된 영문법 교재는 없어요. 그런데 요즘 시중 교재는 뭐 다 잘 나오죠. 그래서 특정 교재를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문법 교재 한 권을 가지고 거기에 나온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만의 영문법 비밀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남이 정리해 놓은 영문법 한 장 정리를 달달달달 암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영어 문법을 잘하는 비결은 용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만의 언어로 설명하고 도대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뭐고 시험에 각 단어의 밑줄이 서 있을 때
어떻게 풀지까지 나만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아직 혼자서 정리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먼저 한 장 정리를 연습하고 그걸 토대로 암기하지 않고 내가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한 장 정리를 다시 하면 됩니다. 영문법 한 장 정리, 미키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